지루해한다, 너무 이제는 지쳤다, 때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볼까? 저거 해볼까? 장난감 줄까? 간식 줄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양마님TV의 편한 엄마 한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관련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미디어 중독을 예방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다른 때는 괜찮은데 꼭 밥 먹을 때는 보여줘야 해요. 또 차에서 장거리 이동할 때는 꼭 보여줘야 해요. 이럴 때도 안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저희 아이는 아직까지도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차에서 6시간, 7시간을 가더라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저의 비법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카시트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은 차에서 안 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다닐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이유는 저희 시댁이 해남이거든요. 땅끝마을. 명절 때 가면 12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저희 아이도 처음에 카시트를 탔을 때 울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불편해, 낯선 장소고 답답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아일 경우에는 카시트에서 좀 잠깐 울더라도 우리가 지켜봐주는 힘이 좀 필요해요. 애기가 우네, 어떡하지? 덜썩 않는 것보다는 아이가 우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 하고 기다리시면 차가 움직이는 이 진동에 의해서 아이들이 금세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는 시간 잠깐만 기다려주시는 그것만 잘해주시면 이후에도 아이들이 카시트에서 우는 게 많이 적어지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100일 전인 아가들 말고 큰아이들 스마트폰 보지 않고 가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8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8가지 쭉쭉쭉쭉 한눈에 한번 보실까요? 짠! 이렇게 8가지 중에서 첫 번째, 노래 듣고 부르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는 능력을 키우기보다 그 전에 듣기 능력을 키워주세요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듣기 능력을 키울 때 꼭 집에서 영어 노래를 들어야 한다거나 클래식을 들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아기상어 노래만 틀어놔도, 우리가 좋아하는 나비야 나비야 노래만 틀어놔도 아이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갈 수 있습니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시트를 처음 탔을 때 어머님들께서 보여주는 것 말고 들려주시는 것을 먼저 해주시면은 나중에 보지 않고 듣는 재미로도 쭉 긴 시간 갈 수 있어요. 요쯤에서 저희 아이가 카시트를 타고 가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떼 건너온다. 아고떼. 그러면 나비야 노래 해주세요. 빠빠야. 아빠 곰은 네. 엄마 곰은 하늘네. 음이 다 똑같아요. 곰 3마리, 나비야. 음이 다 똑같지만 저게 한 17개월 때였거든요.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때 그래도 차 안에서 너무 즐겁게 가곤 했습니다. 저렇게 가다가 또 졸리면 잠을 자고 그렇게 했었죠. 두 번째는 가방이나 휴대폰에 스티커 붙이기. 어머님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명품백 말고요. 아기 기저귀 가방이라고 하죠. 짐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가방, 혹은 창문, 그리고 휴대폰 이런 곳에다가 스티커 붙이기 놀이를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창문에 붙이면 자국도 남지 않고 이런 게 편하기는 하지만 어머님들이 카시트를 지나쳐서 이렇게 창문에 붙여주시려면 힘들기 때문에 어머님 앞에다가 놓고 같이 붙여볼 수 있는 그런 가방이나 휴대폰 뒷면 이런 곳을 좀 추천을 드려요. 종이에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종이에는 스티커를 붙였을 때 뜯으면 이 스티커를 다른 곳에 붙이지도 못하고 종이도 찢어지고 이런 상황이
상황이 생겨서 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도 다 붙여보고 뜯어놓보고 이러면 시간이 30분은 훌쩍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스티커 놀이를 해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창밖의 사물 관찰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놀이 중에 하나예요. 사실 창밖을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놀이일까 하겠지만 창밖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해지거든요. 창밖을 이렇게 보면은 횟집이 보이면 횟집에 있는 물고기도 보일 수 있고요. 신호등도 보일 수 있고 색깔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창문을 잠깐 내려서 바람도 느껴볼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의 관심사를 충분히 돌릴 만한 것들이 창밖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차 안에서 책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눈이 굉장히 나빠지지만 차창 밖으로 보면서 아이들의 정서나 감성적인 것까지 키워줄 수 있는 아무런 준비물 없이도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연놀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난감이나 그림책 보여주기인데요. 아까 차 안에서 책 보여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책은 글씨가 많은 이런 책이 아니고요. 팝업북처럼 되어 있는 올렸다가 뺐다가 이렇게 짠 펼치면 확 나오는 그런 팝업북 있죠.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이런 그림책들을 보여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책에 아이가 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장난감을 차 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목적지 알려주기인데요. 이 목적지 알려주기는 차를 타기 이전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차를 타기 전부터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준비하는 동안 오늘은 아빠랑 엄마랑 동물원에 갈 거야 등등의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일으켜주시면 차 안에서 아이는 지루해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뭐가 있을까? 라는 대화거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 코끼리도 있고 악어도 있고 원숭이도 있을까? 공룡도 있을까? 우리 오늘 동물원에 가서 공룡을 한번 찾아볼까? 등등 공룡이 왜 없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돌아오는 길에. 그 다음 할머니네 가면은 우리 할머니 댁에 가서 무엇을 할 건지 오늘 할머니 생신이래 등등 왜 가는지에 대한 주제거리로 차 안에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즐거움, 이동에 대한 설레임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오래 먹을 수 있는 간식 챙기기. 저희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곳이 병원, 그리고 미용실, 그리고 차입니다. 병원을 가면 저희 집 근처 소아과는 꼭 비타민이랑 사탕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걸 사실 좋아해요. 가면은 사탕 먹는 거구나, 가면 비타민 먹는 거구나 하고 되게 좋아해요. 미용실 가는 거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유일하게 태블릿 PC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미용실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용실 가면 오랜 시간 동안 태블릿 PC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미용실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잉 하는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데 잘 안 보던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은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잠깐씩은 또 유용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차에서는 우리가 안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간식으로 대체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창밖을 보는데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도 지루해한다, 너무 이제는 지쳤다, 때를 쓰기 시작했다, 그럴 때는 바로 비장의 무기인 간식거리를 꺼내주시면 좋겠죠. 어리면 떡뻥이나 치즈, 그리고 좀 컸을 때는 비타민, 사탕, 과자 등등 이런 여러 간식들로 아이들에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지루한 게 아니야, 차 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라고 되려 이동하는 것에 대한 재미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아이가 피곤하거나 졸린 시간에 이동하기. 저희 시댁이 해남이라 그랬잖아요. 빠르면 6시간, 그리고 길면 12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요. 6시간 걸리는 거는 아이가 졸려하는 밤에 갈 때입니다. 저녁 9시 이쯤에 차를 타고 출발을 하면 새벽 내 자기 때문에 크게 엄마의 에너지 소비가 들지 않아요. 물론 아빠는 너무 힘들겠죠. 졸린 시간에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새벽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날 꼭 피로를 푸신 다음 졸음 운전하지 않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낮잠을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돌 전까지는 낮잠을 거의 2번씩 자잖아요. 12개월 이후에는 낮잠
한 번씩 자는 이런 패턴이 생기는데 낮잠 자는 그 시간에 혹은 저녁잠 자는 시간에 이동을 하시면 훨씬 수월한 스케줄 관리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게 뭐죠?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기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대화해주세요, 같이 호응해주세요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8번째가 반전이죠.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아이들이 카시트에 타서 이동하는 게 적응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어머님들이 열심히 놀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응했기 때문에 혼자 창밖을 보다가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 내가 아는 노래인데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엄마가 좀 편하게 계셔도 혼자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머님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거 해볼까? 장난감 줄까? 간식 줄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차 안에서 장거리 이동 시 카시트에서 스마트폰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식당에서 안 보고 밥 먹기 지금부터 얘기해볼게요.